반갑습니다. 이지훈입니다. 자, 어제는 저녁 때 만나 뵙고, 이제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에. 일단 수요일은 변함없이 영어 공부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그렇게 이제 배웠던 것들을 기억을 해서 일주일 동안 또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해서 영어를 그 시간에 해당 시간에 많이 배운다기보다 일단 그 시간을 하고 나면 일주일을 영어 공부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뭐 일단은 수요일은 또 수요일 나름대로 그러면 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은 제가 계속 지금 오랫동안 미라클 모닝도 해보고 일단은 이걸 루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습관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그래서 중간에, 이거를, 어떤 통칭하는 명칭을 루틴이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게 루틴의 힘. 그런 이제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고. 그런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다라고 하면 제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 읽기부터,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것부터 그때는 이제 습관이라는 개념도 잘 몰랐었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습관이 지금은 어떻다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좀 머릿속에 상상에 대해서 잡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일단은 책을 한번 가까이 둬보자.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됐든 늘 곁에 있으면 한 줄이라도 읽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는 사실은 금을 거기에다가 굳는 게, 그 이전에도 책을 안 읽었냐? 읽었죠. 읽었는데 그 이전에는 말 그대로 그냥 책을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발췌도, 그러니까 신문에서 어떤 정보를 찾은 거죠. 제가 이제 마음적으로 힘들면 정보를 찾고 이런 정도의 어떤 책 읽기였다면, 대략 그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제 좀 의미 있게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예전에 김추수 시인님이 꽃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 마케팅 할 때. 그래서 그 꽃이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사실은 꽃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는 그런, 어떻게 됐든 아름다운 것이었다면, 그것에 어떤 꽃이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거기에 조금 더 특별한 나의 꽃이라든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어디에 내 마음에는 그 부분이 꽃으로 이제 각인이 되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기억으로 잡혀 있는 게 한 4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저도 이제 몇 권, 몇 일차 이렇게 했지만 1000권이 넘어가면서부터 굳이 책 권수도 세지 않고, 그 다음에 날짜들도 되도록이면 세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일상인 거예요. 일상. 그래서 굳이 제가 평생 할 건데 굳이 거기에다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두지 말자라고 하는 또 강한 의지의 표현이니까, 그런 부분도 두루두루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차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몇 페이지까지 했죠? 어제 290페이지까지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오늘은 291페이지 들어갑니다. 대체의 법칙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라. 오늘서부터는 조금 좀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책은 필요한 거를 읽되 처음에는 원래 지금 했던 부분을 다 훑어드리려고 그렇게 목적을 좀 가졌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게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같이 보신다라는 개념으로 제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대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체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체의 법칙에 따르면 의식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한 가지밖에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대체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몰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 안에, 슈퍼의식이나 잠재의식,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채워진 것을 어떻게 대체한다는 거죠. 뭐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의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를 의식적으로 어떻게 용어 하나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정을 아예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으로 용어 하나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쓰는 거죠. 똑같은 말로 나는 안 돼.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왜 안 될까라고 하는 말 자체도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안 돼. 하고 왜 안 될까?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가 처음에 실증이 되기 전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무언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언가 바꾼다고 하는 거, 책임, 통제력, 자기주도적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뭐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 그래서 용어 구사하는 것 자체도 되도록이면 그렇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말을 이쁘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어떻게 단어를 구사하는 선택 자체도 자꾸 긍정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를 뭘 쓰고 뭐 이런 어떤 강제적인 거 노하우 긍정적인 말 여러분들 마인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맨날 말만 긍정적으로 쓰면 그건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개념을 깨우치셔야 돼요. 개념을.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사실은 더 의지박약이고 더 안 좋은데 그나마 나름대로의 성과를 좀 빨리 거둘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예전에 저는 프로그램이든 뭐든 배울 때 개념을 먼저 따져요. 그러니까 본질, 포토샵을 왜 만들었는지, 일러스트레이터를 왜 만들었는지, 프로그램을 처음에 왜 그러니까 만들기 시작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것에 충실하게끔 만들어져요. 그러한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SNS 마케팅 중에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각각이 모두 같은 SNS처럼 보이지만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그러니까 폭이 확장이 돼서 다양한 고객을 지금은 이제 고객군으로 형성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 시작될 때는 특정한 타겟층을 두고 시작을 했을 거라고. 마케팅을 하는데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굉장히 넓은 영역을 다 하려고 하면 그건 이제 가성비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겟층을 분명하게 정해서 초기 타겟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색깔로 가지고 그것이 만족스러워서 어느 정도의 모객이라고 하는 고객의 모수라고 하는 부분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조금 더 타겟 광고층을 그러니까 타겟 고객층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얘기가 거기까지 샜지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은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아까 그 이전에 이제 어제 읽을 때 책임과 통제력과 그 다음에 어떤 자기주도적인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이퀄이라고 그랬어요. 동등한. 그래서 이 자기주도적이라는 말과 책임이라는 말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나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동시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칼자루를 여러분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질 줄 알고 여러분들 인생이 됐든 뭐든 자기주도적으로 해라. 이 자기주도적인 독서법, 책도 자기주도적으로 읽으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자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292페이지.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두면 여기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롭지 않는 한 우리 성품과 능력은 향상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현재의 상태로 자꾸 끌어당겨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정신적인 중력과 같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뒤에다 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 중력,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막 활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정되어 있고 눌러 앉아 있으려고 하고 이런 성향들이 강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긍정이라는 말에 탈을 썼지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그건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을 몇 가지 지금 사례가 생각나는 게 없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이어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어를 긍정적으로 구사를 했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부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은 되게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 생각, 다른 사람의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프로세스는 잠시 멈춰서서 과거와 현재에 걸친 삶 전체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기억이나 상황을 마치 손에 들고 밝은 전등불에 비추는 것처럼 낱낱이 분석하라. 그러고 나서 그 기억이나 상황은 전부 내 책임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부정적인 감정을 없앤다. 제가 요즘에 자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와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물 한 잔 먹고 오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우리가 그 와칭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고, 상처, 마음에, 일단 와칭이라는 것을 읽게 된 건 마음 상처 때문에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라든가, 어떤 습관도 공부하다 보고 이러다 보니까 권하는 책들을 쭉 읽어보다가 보니까 이제 와칭이라는 책을 읽게 된 건데, 이제 와칭, 리듬, 이렇게 몇 가지 읽었어요. 와칭도 1, 2가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여기와 좀 비슷해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잊는다고 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라든지 상처는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가 숨기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한 좀 정화된 생각이나, 그러니까 마음이 정화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떤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이 있는데,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의 약간의 차이는, 부정적인 감정은 돌기들이 날카롭게 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됐든지 감쌀 수 있죠. 성게도 그렇고 부드럽게 감싸면, 공간을 두고 하면, 그러면 잠시 가시들이 안 보이고 안 아픈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아까 같이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상처를 마음에 두면, 그것들이 이제, 왜냐면 이 상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여기서도 상처가 생기고 여기서도 생겨서 그게 마음속에 잘못 담아두면 자꾸 찌르게 되고 아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프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넘어가면 그것들이 사고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와칭이라는 부분은 이 상처도 어떻게 감싸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든 가시가 많이 나 있는 거를 막 다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막 찔리겠죠. 상처가 여러 생기겠죠. 그런데 되게 조심스럽게 감싸는 거거든요. 그게 와칭이에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핵심은. 그러면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날카로운 부분을 다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마음 안에다가 넣어두더라도 다른 상처들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와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 상황을 마치 손에 들고 밝은 전등불에 비추는 것처럼 낱낱이 분석하라. 그러니까 모양을 빨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 상처가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이 이것들은, 이 개념은, 이 논리는 다양한 곳에 적용이 돼요. 상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데 생각도 같은 방법이죠. 어떤 것을 하나가 있을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생각 없이 읽는다는 얘기는 2차원적으로, 그러니까 평평하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것을 평평하게 읽는 게 아니라 입체적인 것을 평평하게 읽고 계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밑에도 보이고 밑둥도 보이고 위에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뭐 이런 측면, 그림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런 다양한 측면과 관점이 있는데 이 입체적인 걸 평평하게 보는 거라고. 그러면 잘못 보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거를 2차원적으로 평평하게 보면 반대쪽 이면에 있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니까 이제 입체적인 걸 보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어땠어요? 예, 색깔이 그냥 파란색이었어요. 반대는 빨간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 그런 것들도 책 읽는 방법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논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이 부분 괜찮네요. 자, 사실 내 책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지금의 어려움이나 문제는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죠. 다만 우리는 선택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숱한 습관, 잘못된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내가 좀 힘들고 뭐 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됐으면 그동안 그렇게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인연이나 아까 같이 행운을 만나지 못했다면, 자, 다만 우리는 선택권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자, 이걸 반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어.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걸 선택한 거야. 이걸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것도 지금도 선택권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 모습이지만 지금서부터라도 무엇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과거의 한 선택도 이미 마음속으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내린 선택의 결과이므로 100% 우리 책임이다. 맞죠?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지. 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면 항상 상황을 통제하고 독립적이며 주도적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이제 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게 뒤에서 나오네요. 주도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책임을 선택할 것인가, 무책임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내리는 거다.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다. 자, 이제 이 부분 또 체크해서 중요하다고 해놨네요. 단 한 가지 부정적 감정이라도 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담아둔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정적인 생각들의 악영향인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비싸고 멋진 차를 구입했다. 이 차는 거의 모든 면에서 완벽한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겨 한쪽 앞바퀴의 브레이크가 잠겨 있다. 그래서 그쪽 바퀴는 움직이지 못한다. 다른 모든 부분은 완벽하고 한 바퀴 한쪽만 움직이지 않는 차를 출발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자,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조금 전체적으로 치유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간다라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어떤 차를 만들 때 제조 과정이 잘못되어서 한쪽 바퀴에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로 출고된 차를 운행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뱅뱅 돌겠죠. 한쪽 바퀴가 나갈 때 다른 쪽 바퀴도 같이 굴러가지고 동작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모습, 우리가 아는 상태가 될 것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이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295페이지. 이때 환자는 무엇이 자신을 뒤로 잡아당기는지 찾아내어 피하지 않고 직면한 뒤 그것을 놓아버림으로써 치료된다.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언가 회피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는 잊어버릴 거야. 나는 이거 생각 안 할래. 라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스스로 책임지도록 권유하라. 라고 하는 이제 부분, 소목초가 나오고, 우리는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된다. 인생에서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은 친구에게 책임감을 일깨워 분별력을 찾게 해주는 것이다.
이제 책임감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뭐,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 자기 책임.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은 지금 여기 되게 쉽게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읽어 드릴 건데, 이 책임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표현을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스스로의 책임감, 왜 자기주도적이란 말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책임도. 이 자기주도적인 생각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쭉 읽어드릴게요. 그냥 내 아내 바버라는 한때 카운슬러가 되고 싶어했다. 사람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심리학자나 심리치료사가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였다. 그래서 아내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몇 시간씩 들어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식으로 연습을 했다. 그녀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해 주었다. 종종 바버라가 친구나 동료를 카운슬링하는 자리에 동참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단도직입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제기했다. 어차피 자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바버라는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처해 있는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보다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러다 오랫동안 여러 차례 카운슬링을 했는데 별 진전이었던 사람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내가 놀란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모든 것이 자기 책임임을 인정한 것뿐이다. 상황은 이해하나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내가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해주자. 그는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대신 해결할 수 없다는 상황을 알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자기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카운슬링 뭐 이게 아니라 아까 자기 책임,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책임으로 풀었는데 그게 자기주도적인 거예요. 내가 당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문제를 하는 가이드 역할이나 코칭을 해줄 수 있을 뿐이지 나에게만 의지해서 따라오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행동을 하고 당신이 변하고자 해야 당신이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아픔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것만 그거는 건 아니에요. 많아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뭐 요 뒤에 있는 생각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생각으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주도적 책임 뭐 이런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기적이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모든 세상의 중심은 당신이에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변화된 사람이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전혀요. 그것이 바뀌면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바뀌고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오늘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미라클 모닝을 하고 나는 기적을 맞을 거야. 그 생각만 하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야죠. 어떻게 됐든 일어나고 행동을 하고 책을 읽고 생각만 할 필요는 없어요. 책을 읽고 무언가 해야 돼요. 이것만 하고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종이를 한 장 꺼낸 한가운데서 위부터 아래로 손을 쭉 내려 걷는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나 상황을 왼쪽에 번호를 붙여 적고 각 항목마다 오른쪽에 이 일은 내 책임이다. 왜냐하면 이라고 쓰면서 문장을 완성해보자. 자신에게 가능한 엄격해야 하며 철저히 정직해야 한다. 이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종이에다가 선을 긋고 왼쪽에는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쭉 적은 다음에 그 문제를 아까 같이 자, 이거는 내 책임이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이게 내 책임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는 것. 그것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옳게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딘 거에 쌓여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옷을 입고 지금
그 속에서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에서는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안에 넣어놨을 거예요. 어디엔가 붙어 있어 여러분 안에.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지금 자 이것은 내 책임이다. 왜냐하면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아까 얘기한 진흙 속에 있는 진주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찾고 그게 뭔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무엇인지 알으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 슈퍼의식, 여러분들 잠재의식, 여러분이 그간에 계속 고민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색깔이 바뀌면서 이제 다시 짠 하고 이제 안에서 불이 나오면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 25분 영상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시작을 했고 또 오늘 오후에도 또 영상 찍고 포스팅하고 책 읽고 오늘 하루도 보람차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 꽉꽉 채워서 하루 꼭꼭 씹어서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 저도 나름대로 오늘 아침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